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평가를 담았어요. 평가를. 지금 보면 한 기사는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다른 기사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당권 접수 여부가 달라진 안철수 첫 시험대다. 여기서는 달라진 안철수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 좀 보겠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정계에 복귀 선언, 보수통합 논의 관심 없다 명확히 했고요. 바른미래 합류 카드 우선 꺼낼 듯. 지금 방금 전에 이태규 의원님 얘기했죠. 이게 일단 1단계다. 역시 이 얘기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요. 낡은 정치 타파 등 공격적 발언, 과거 간철수 별명과는 다른 행보다. 자, 이 한국일보 기사는요. 달라진 안철수 그리고 과거 관철수 별명과는 다른 행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 일단 있고요. 매일경제 기사는요. 앞서 보신 한국일보 기사는 사뭇 다릅니다. 여기는 여당과 다른 야당의 말을 인용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평가하고 있어요. 안철수, 새정치 깨진 지 오래다. 아까는 달라졌다 그랬는데 여기는 깨졌다 그랬습니다. 보수 후보 가운데 한 명일 뿐이다. 민주당 안철수 복귀 평가져라. 그리고 대한신당은 돌아온 탕자다. 이거 탕자. 이거 혹평 아닙니까? 이거는요. 아까 간철수가 변했다 그러는데 여긴 탕자라 그랬어요. 보시죠. 여기 보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 얘기입니다. 매일경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요 얘기를 멘트로 받았습니다. 안철수는 곧 새정치라는 등식이 깨진 지 오래다. 보수 야당에서 대선 후보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여러 명 중 한 명뿐이다. 이른바 속칭 정치권에서 자주 얘기합니다. 원 오브 댐이다. 그냥 이 뜻이네요 지금. 여기 또 보시죠. 대한신당 쪽의 논평입니다. 사실 국민은 별 관심도 없다. 금이 환영이 아니고 돌아온 탕자일 뿐이다. 이런 또 혹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요 두 개의 신문 기사 지금 비교해 봤는데요. 먼저 김상일 평론가하고 우리 이재진 교수님 두 분께 어느 쪽 기사에 좀 더 마음이 가시는지 그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두 기사. 저는 매일경제 분석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고요. 어떤 겁니까? 이 새정치 깨진 지 오래다 하고 오래다. 탕자란 두 부분이 있었는데. 탕자는 좀 심하고요. 네. 새정치가 깨졌다. 이쪽에. 이쪽에 동의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어떤 신선함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고요. 어느 정도는 흘러간 물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공항에 들어와서도 아이패드로 하잖아요. 예. 지금은 아이패드보다는 폴더블을 했다거나 이랬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 그리고나 이제 어쨌든 첫 출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진정성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중도 정치의 여망을 담은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어요. 예. 근데 그 중도 정치의 여망이 가장 클 때 이것을 좀 약간 날려버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를 가서 사과를 한다 그러는데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면서 사과와 반성 투어를 저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걸 통해서 그때는 무엇을 잘못했던 것인지 예. 그 잘못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인지 예. 그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밝혀서 국민의 동의와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상일 평론가가 말씀하신 중에 좀 안철수 전 대표 오늘 오전에 국립서울현충원 참배하는 모습이 있는데 현충원의 참배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순서로 참배를 했다고 하네요. 이것도 기사로 또 쓰겠네요. 보니까 기자들이요. 이 순서에 가지고. 자, 이재진 교수께서는 지금 두 개의 기사 비교해봤는데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하세요? 저는 우리 안철수 대표가 예. 안철수 네. 원했다에 조금 방점을 두고 아, 싶습니다. 과거는 네. 간철수였지만 이제 좀 달라진 것 같다. 네. 오. 사실 안철수 대표가 예. 등식으로 있었던 것이 이제 새정치인 거는 분명합니다. 예. 또 본인이 그런 새정치를 하기 위해서 예. 특정 정당을 또 만들어서 호남 지역에서 지난 2016년도에는 28석 중 23석의 의석을 얻기도 했죠. 예. 사실 그런 갈망과 열망을 본인이 정치인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실현해내지 못한 아픔이 있는 것이고 그런 자성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국민들 앞에 와서 첫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일성이 예. 어쨌든 본인이 또 일하는 정치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본인은 반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에게 또 김대중 대통령께 일단 호남,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재도약을 하려고 하는 예. 구체적인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해 줬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구체적인 비전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새 정치라고 했었는데 새 정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또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이제 조금 진정성도 담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 간철수가 변했다에 좀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자, 새 정치 깨진 지 오래다. 그 상태 그대로인가? 아니면 과거의 간철수는 잊어주세요. 이건지 오늘부터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치 기사 간단히 이어가 보겠는데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이 공동대표였었죠. 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어제 좀 의미심장한 발언이 좀 나왔어요. 여기 보시죠. 유승민, 박근혜 전 대통령 빨리 사면됐으면 이 얘기를요. 경북에 가서, DK에 가서 합니다. 그동안 유승민 전 대표는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거기에 방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탄핵에 대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거 탄핵에 대해서 안 한다고 반대하신 분 굉장히 문제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사면 얘기는 약간 결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국당과 TK 쟁탈전 본격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문은요. 박정희 생가 구미에서 창당대회를 했고요. 박근혜 탄핵 세력이 통합 우는 진박, 정종석, TK 첫 불출마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요 얘기, 사면 얘기를 한 거 이거 해석을 좀 해봐야 돼요. 사실은. 자, 그에 앞서서 저희가 어제 영상을 좀 준비하려는데 마저 준비가 안 돼서 요 정도만 기사만 일단 소개해드리고 장윤미 변호사하고 최영철 편집위원 두 분께 이 말의 의미를 좀 해석 좀 해달라고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장윤미 변호사. 저는 유승민 대표가 좀 욕심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보수 통합의 논의 과정에서 이 탄핵에 대해서 반드시 매듭을 짓고 가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잘못을 떠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이게 옳은 가치였다는 취지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와중에 본인이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어떤 대구, 이 경북권의 맹주로서 자리를 잡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고향 구미에 가서 굉장히 조국 근대화를 실현한 자부심이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을 이런 이제 언행을 한 거. 그리고 법률적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재판이 끝나야 됩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제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거 사면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대단히 이중적인 행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에는 생략됐겠지만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나면이라는 가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이제 탄핵과 그다음에 사면 얘기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요. 자, TK 민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최영철 편집위원. 이 말의 뜻 그리고 이 말의 포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보수당이 안 뜹니다 지금. 안 떠야 뜬다. 될 시점에 왔는데 전국에 지금 많은 지역당들을 지금 창당하고 있는데 그저께는 경북이었죠. 순서대로 이렇게 창당 작업을 가속화하면서 선거는 바람인데 바람을 계속 선풍기를 지금 틀고 있는데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도 바람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 대표께서 지금 급한 겁니다. 급하니까 자꾸 말도 어려워집니다. 국민들한테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얘기를 합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8자인데 알아먹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은유적, 시적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치는 쉬워야 됩니다. 정치가 쉽지 않으면 바람몰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를 말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새몰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 대표님이 이제는 좀 쉽게 가야 됩니다. 정치 쉽게 해야지 자꾸 어렵게 가면 더 꼬이고 바람이 안 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 대표님이 지금 한국 정치판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혼자서 잘 나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저렇게 혼자 너무 가시면 예. 실수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옆에 견제 세력도 좀 있어야 된다. 견제 세력은 정말 튼튼한 야당도 하나 예. 있어야지 대통령도 건강한 정치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시대 정신을 읽어야 되는데 예. 유 대표께서 아직 그 시대 정신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의 생각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 대표께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만약에 읽는다면 예. 바람몰이 쉽게 됩니다. 근데 지금 유 대표님은 자꾸 혼자만의 생각 하시거든요. 예. 혼자 생각보다는 국민들 생각을 읽으시는 것이 정치인의 첫 번째 소명입니다. 사면 얘기를 한 그 뜻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다급함이 읽힌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 주셨어요. 다급함. 너무 다급하면 실수하게 되잖아요. 아무튼 오늘 좀 주목을 끈 기사 중에 하나였습니다.